재밌는 거는 가마쿠라 막부가 일본 최초의 막부인데,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사 정권이 들었습니다. 무신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고려의 왕들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죠. 갈아치우면서 심지어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이중 권력 체제, 즉 실질적인 권력은 무신 정권의 수장이 가지고 있고 왕은 좀 약간 허수아비 같은 그런 이중 권력 체제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700년을 가게 됩니다. 일본의 천황이 우리나라의 왕과 달리 허수아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랑 우리나라 왕이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체제,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황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은 천황의 나라니까요. 일본의 천황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일본을 천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제 미디어에서는 일왕, 일본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 학계에서는 당연히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의 명칭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부르는 대로 불러주는 거거든요. 굳이 뭐 우리가 그걸 해갖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책에서는 덴노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독일에서는 황제라는 똑같은 말을 독일에서는 뭐 카이저라고도 쓰고 시저라는 게 나왔죠. 러시아에서는 뭐 짜르라고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천황이라는 걸 덴노라는 의미로 그렇게 발음을 하니까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일본의 덴노 혹은 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의 천황은 우리나라의 왕에 비해서 이름 자체는 뭔가 한 끗발 높은 것 같은데, 사실은 권력은 사실은 더 없었습니다. 나중에 허수아비가 됐죠. 네.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의 권력이 옛날부터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고대시대 때 부여라는 나라에서는 나라에 가뭄이 들면 그게 전부 다 왕 책임이니까 왕이 벌을 받든지, 심지어 심한 경우에 목을 쳤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왕권이 기본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져서 조선시대가 되면 양권이 되게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제왕적 대통령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 왕이냐 네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재밌는 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까 제가 역사는 무지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하면 다 달리 보이거든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선시대의 왕도 그렇게 힘이 세진 않았습니다. 예. 뭐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을 막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쫓겨난 케이스인데, 보통 제대로 된 왕,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제가 그 역사 공부하면서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승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비서실. 우리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안 돼요,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이라 그러면 이해는 편한데 전혀 다른 기능이니까, 사실은. 약간 왕명의 출납을 맡았는데, 이 승지들이 왕명 출납을 거부합니다. 왕 명령이 틀렸다고 왕 명령을 거부에 안 받아요.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이 그래서 야, 받으라고 계속 그러면 막 사표 냅니다. 그래서는 저희 집으로 가버립니다, 막.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사관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사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왕한테 바른 소리를 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까지 있을 정도로. 재밌는 거는, 그래서 사관원 관료들은 목숨을 걸고, 아무리 왕한테 그런 바른 말을 하도록 자리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왕도 인간인데 그런 말 듣다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럼 뭐 벌을 줄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특권들을 줬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정확한 그거 기록은 아니지만, 그 기록에 보면은 사관원 관료들은 낮술을 했답니다. 심지어 낮술도 아니고 아침부터 술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특혜를 줄 정도로 굉장히 왕에 대해서 그 굉장히 권력을 제한하는 이런 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덴노, 일본 천황에 비해서 조선 왕들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도 그렇게 허수아비가 처음부터 된 건 아니고요. 일본 천황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처음에는 권력이 별로 없다가 점점점 권력을 키우죠. 그래갖고 천황 권력이 정점을 찍은 게 보통 7세기로 보는데, 그때 천황이란 얘기가 나오고, 그 전까지는 대왕, 오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천황이라는 한 끗발 높은 뭔가 그런 이름이 되면서 천황 권력이 되게 세집니다. 근데 세지자마자 거의 근데 얼마 못 가고 천황이 권력을 잃게 됩니다. 권력을 잃다는 게 그런 귀족들과 권력 다툼에서 귀족들이 천황에 버금가는, 혹은 천황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정도의 권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황이 권력의 정점을 찍은 건 얼마 기간이 안 지나고, 그다음부터는 귀족들과 끊임없이 대립을 하고 귀족들과 권력을 놓고 다투는 게 벌어졌죠.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권력을 잡는 거는, 그건 우리 뭐 일본이랑 비슷한데, 일단 외척. 그러니까 왕비를 배출하면서 귀족들이 외척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소가시라는 그 귀족이 권력을 잡았는데, 외척으로. 그래가지고 막 천황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천황이 이제 친위 쿠데타를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을사변이라고 그 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소가노 우마코라는 소가시 집안의 수장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선 자기가 이제 권력을 딱 되찾는데 이 역사라는 게 재밌죠. 그때 그 천황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소가노 오마코를 죽여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외척이 돼가지고 후지와라 씨라는 거를 엽니다. 그 후지와라 씨는 소가 씨보다 훨씬 권력이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천황의 권력이 되게 제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다 그래서 천황이 계속 당후만 있을 수 없죠. 나름대로 이렇게 있다가 천황이 권력을 굉장히 다 되찾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천황이 그러니까 천황이란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상황처럼 상황이 되면서 책임은 자기 아들한테 귀찮은 일들 다 시키고 자기는 상황이 돼가지고 권력을 향유하면서 그런 상황 정치, 인정이라고 인세라고 부르는데 그런 정치들을 하면서 천황의 권력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이나 천황들이랑 붙게 됩니다. 붙게 되는데 이게 진짜 막 사병을 동원해서 진짜 전투를 벌일 정도로 붙어요.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무사들입니다. 그때 무사들이 등장하는데 무사를 우리 보통 사무라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무라이가 한자로는 모실 시자를 쓰거든요.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냐? 경호원들. 처음에는 사무라이가 이제 지방에 이제 장원들이 생기고 지방에 영주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영주들을 모시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이런 중앙에 있는 그런 상황 권력들이나 아니면은 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키는 전문적인 무사 집단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전문적인 무사 집단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가를 이룹니다. 무사 가문을 이루어요. 무사 가문들을 이뤄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대신 치르죠. 그러다가 이제 현타가 옵니다. 뭐냐? 아니 왜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우리가 다 물리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은 게 그게 바로 막부처입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사 집단끼리 한번 붙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겐페이 전쟁입니다. 혹시 당구 치십니까? 당구 치는 사람 겐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엔 그 겐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당구장에서 편을 먹고서 치는 걸 겐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겐페이라는 걸 그게 어디서 왔냐면 겐시와 페이시 이 두 가문, 무사 가문들이 전쟁을 지독하게 벌이면서 결국은 거기서 이긴 켄시가 결국 미나모토, 일본에서는 이제 혼동을 하면 미나모토라고 부르고 음동을 하면 겐시라고 부르니까 그 페이시를 무찌르고서는 거기가 가마쿠라 맞보를 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사 집단이 등장을 하고 무사 집단이 상황 권력과 귀족들의 권력 다툼 속에 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무사 정권을 열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천황의 권력을 확 줄어듭니다. 비슷한 재밌는 거는 가마쿠라 막부가 일본 최초의 막부인데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사 정권이 들었습니다. 고려 시대 때 무신의 난이라고 있잖아요. 그 가마쿠라 막부가 들어선 거랑 한 40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그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죠. 무신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고려의 왕들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죠. 갈아치우면서 심지어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원종 같은 경우는 죽었는데 하여튼 그 갈아치우면서 이중 권력체가 되죠. 우리나라는 그런 이중 권력 체제, 즉 실질적인 권력은 무신 정권의 수장이 가지고 있고 최씨 집안이 나중에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왕은 좀 약간 허수아비 같은 그런 이중 권력 체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몽골의 침입으로 해서 이제 그게 와해가 되고 이제 왕이 다시 왕정 복구를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700년을 가게 됩니다. 700년을 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또 더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천황이라는 게 이제 뭔가 권위가 있으니까 처음에 천황을 인정해 주는데 아니 그 100년 200년 하다 보면은 그냥 자기가 천황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 일본 정치의 어떤 특징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것들을 그렇게 700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거의 천황 대신에 자기가 일본의 천황이 되겠다는 그런 시도를 거의 안 합니다. 애들이. 그게 신기하죠. 여기에 보통 보면은 일본 천황은 어떤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권위, 어떤 만세 일개, 즉 천황의 가문이 하나의 계통으로 내려져 왔다. 이걸 물론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중간에 뭐 바뀌기도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일단 대외적으로는 만세 일개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종신기라고 있습니다. 천황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우리나라 산부인처럼 당군 할아버지가 환인이죠. 갖고 온 산부인처럼 그 청동검, 청동거울, 고곡이라고 이제 이런 고곡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적인 권위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세속적인 권위 이걸 이중 권력 체계를 유지를 합니다. 물론 뭐 무로마치 요시미스 같은 사람은 이제 대외적으로 자기가 일본 왕이다라고 이제 그걸 써서 왕처럼 됐다.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이 거기 보기에는 뭐 또 왕이 거의 된 거다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시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천황은 쭉
허수아비지만 그런 자기의 권력들을 유지를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진짜 권력을 잡죠. 그래가지고 메가더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천황을 이제 완전히 이제 아웃시키고 전범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민주적인 국가로 만들라 그러는데 그걸 안 하죠. 그래서 히로히토의 어떤 권위를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 미국 측의 대통령한테 보내기를 히로히토를 여기서 만약에 처단을 하면은 일본 애들이 전부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몇백만 명을 여기서 또 전투를 죽여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인정을 합니다. 일본의 어떤 이중적인 권력 체계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죠.